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우리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 처리 기능 구현이 총 배점이 25점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총 5문제가 나왔어요. 이 5개 쿼리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채용 업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취업 추천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10월에 이제 채용이 없는 그 업체요.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 채용 업체라는 그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10월 비인기 요걸 이제 변경하는 비인기 업체 처리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비고라는 우리 채용 업체라는 그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10월 비인기 요걸로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키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만드는데 그때 10월에 채용이 없는 그 업체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10월에 이제 채용이 없는 그 업체라는 거는 추천일이라는 게 있대요. 그 추천일이 2021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10월 30일 그까지 중에서 채용업체라는 그 테이블에는 채용업체 NO 요게 있는데 우리 취업 추천 그 테이블에는 업체 번호가 없는 그 업체가 우리 10월에 채용이 없는 그 업체다 그 얘기요. 그때 이제 not인과 high query 요걸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채용업체 테이블에 채용업체 NO가 있는데 취업추천 테이블에는 업체 번호가 없는 거 요걸 이제 찾을 때는 우리가 이제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그걸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not in 요 연산자를 쓰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채용업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를 봤을 때 지금처럼 10월 비인기다, 10월 비인기다, 10월 비인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이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 채용업체라는 이 테이블과 취업 추천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채용 업체라는 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그때 우리 채용 업체 NO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 업체도 있고 업체 구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담당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화번호 요것도 있고 주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면접 필수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비고라는 요 칸도 있는데 이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봤을 때 아무것도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지 않죠. 그때 이 비고 필드의 그 값을 우리가 이제 10월 비인기 요걸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 싹 다 10월 비인기다 그걸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우리 10월에 채용이 없는 그 업체들만 대상으로 해서 비고 필드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줄 거예요. 그때 10월에 이제 채용이 없는 그 업체라는 거는 우리 추천일을 기준으로 한대요. 근데 지금 이 채용 업체라는 이 테이블에는 우리 추천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때 우리 취업 추천 요 테이블 좀 보자고요. 요 테이블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추천일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쭉 들어 있는데 이 추천일이 요 두 날짜 사이요. 이 두 날짜 사이 중에서 우리 채용업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채용업체 넘버라는 게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 취업 추천 테이블에는 업체 번호가 없는 그 업체가 우리 10월에 채용이 없는 업체다. 그 얘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추천일이라고 해서 날짜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날짜가 쭉 들어있는데 이곳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1월 그 데이터까지만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때 추천일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때 이 학생한테 업체를 이제 몇 번 어떤 업체를 이제 추천했는지 그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한테는 10월 6일날 28번 그 업체를 이제 추천을 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학생한테는 요 날짜에 업체 번호 8번 그 업체를 추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 추천에 이렇게 이제 업체 번호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업체 번호랑 우리가 채용업체 넘버라는 거 요걸 이제 싹 다 이제 비교를 해서
10월에 채용이 없는 그 업체를 우리가 구분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일단 아니요 누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 만들 거니까 쿼리에 쿼리 디자인이요. 해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때 요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단 요 두 테이블 둘 다 이제 추가시킬게요. 그래서 우리 채용 업체라는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취업 추천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을 다 추가시켰으니까 요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 채용 업체라는 그 테이블에 채용 업체 넘버 N5라는 그 필드가 있고 그리고 취업 추천 그 테이블에는 업체 번호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필드를 서로 비교를 해서 없는 그 업체를 이제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이제 지상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추가시켜 놓고 그때 어떤 걸로 이제 서로 이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봐야 돼요. 그걸 이제 보고 이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런 이제 지상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취업 추천이라는 이 테이블은 지금 당장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 채용 업체라는 이 테이블의 그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해서 취업 추천 요거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테이블 제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제 업데이트 할 거니까 일단 쿼리 유형부터 변경시키자고요. 우리가 쿼리 디자인의 쿼리 유형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쿼리 유형들이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곳에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제 업데이트 할 거니까 비고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이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 해 달라. 뭘로 이제 업데이트 해라. 우리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시월이라고 써주고 한 칸 띄고 비인기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요 값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싹 다 이제 입력을 이렇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채용업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비고 필드의 그 값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그거요. 그때 모든 비고 필드의 그 값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10월에 채용이 없는 그 업체만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그때 아까 이 두 개 테이블 간의 그 관계를 봤을 때 우리 채용업체라는 그 테이블에 채용업체 N5 요 이제 필드가 있었고 그리고 취업 추천 그 테이블에는 업체 번호라는 게 있었죠. 해서 이 두 개 필드 값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채용업체 N5라는 요 필드요. 요 필드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조건식을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not in과 우리 high query 그걸 이제 써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일단은 not in이요 not in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high query를 작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select 구문 그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select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는 취업 추천 그 테이블에서 업체 번호 그걸 이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업체 번호라는 그 필드를 검색해달라. 이 필드를 어디로부터? 우리 취업 추천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검색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취업 추천이란 그 테이블에서 업체 번호를 이제 우리가 검색을 싹 다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이제 추천일이 요 날짜 사이에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where이라고 써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where이라고 써주고 내가 지금 추천일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필드의 그 값이 요 날짜 사이인 그 데이터들의 우리 업체 번호를 이제 검색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다가 우리가 요 두 날짜 사이에 그 데이터를 검색할 거니까 뒤에다가 우리가 between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다가 betwee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날짜가 2021년 우리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2021년 10월 이제 31일이요. 10월 31일 요 사이의 날짜만 대상으로 해서 검색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런 이제 날짜를 우리가 쓸 때는 이거를 날짜 형태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날짜들을 싹 다 이제 우리가 샵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취업 추천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우리 추천일이 요 두 날짜 사이의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업체 번호를 이제 검색해달라. 그 업체 번호랑 우리 채용 업체라는 그 테이블에 채용 업체 NO라는 이 필드의 값이랑 서로 비교했을 때 포함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그 데이터들만 검색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일치하지 않은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 채용 업체라는 그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우리 10월 비인기 요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요 쿼리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킬 때 우리가 이제 결과에 이제 실행 요 아이콘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3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10월 비인기다 그렇게 써져 있는 게 3개의 데이터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채용 업체라는 그 테이블의 비고 필드의 그 값이 업데이트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비인기 업체 처리 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비인기 업체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을 다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채용 업체라는 그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에 들어가서 업데이트가 실제로 됐나 안 됐나 그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채용 업체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10월 비인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이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해서 그때 이렇게 업데이트된 그 업체를 보니까 그때 업체 번호가 이제 19번인 거 그리고 우리 12번하고 13번이요. 해서 요 세 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맞게 이제 문제를 풀어준 거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된 게 문제 그림이랑 비교를 했을 때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죠? 그럼 요 테이블은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그 학생을 조회하는 경기도 학생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학번하고 성명하고 이메일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4가지만 화면상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주소 필드 값이 경기도로 시작하는 그 학생만 대상으로 해라.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주소를 우리가 일단 눈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학번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수 정렬해라. 그리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거는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라는 곳으로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간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일단 더블 클릭 먼저 해주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 표시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표시할 게 학번,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요 4가지잖아요. 요 4가지를 먼저 갖다 놓자고요. 학번에서 일단 더블 클릭해주고요. 성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이메일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전화번호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학번,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나오는 것만 맞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걸어서 우리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 디자인북이 들어갔고요. 이런 각각의 학생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이제 주소라는 그 필드 값을 봐야 되겠죠.
해서 맨 뒤에다가 우리가 주소라는 요 필드를 추가 좀 시키자고요. 더블 클릭이요. 주소에서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소 필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일단 또 실행이요. 실행시켜서 보니까 학번이 됐든 이름이 됐든 우리 이메일이 됐든 전화번호가 됐든 주소가 됐든 이런 값들이 조금씩 다 잘렸어요.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열너비가 다 좁아서 그런 거죠. 해서 이 각각의 열과 열 사이에다가 그 경계선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자동 크기 조절이 되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기 조절부터 일단 좀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필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 보이죠. 그 상태로 보면 우리 주소라는 그 필드를 봤을 때 경기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성남시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광주군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문제에서도 지금 써놨잖아요. 이 주소 필드 값이 주소라는 그 필드의 값이 경기도로 어떻게 하는 거 시작하는 그 학생만 대상으로 하래요. 경기도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하는 그 데이터 그 학생만 대상으로 하라 그랬는데 요거 일단 조건부터 좀 집어넣자고요. 우리가 일단 디자인 보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주소라는 필드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 쓰는 칸이 있죠. 이 조건 쓰는 칸에다가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경기도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경기도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똑같은 거 찾을 게 아니라 경기도로 시작하는 걸 찾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라이크 연산자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라이크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경기도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경기도 뒤에다가 이제 별표를 하나 찍어줘야죠. 해서 앞에 있는 이 세 글자는 경기도면 된다.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주소를 보니까 경기도로 시작하는 그 학생들의 데이터만 짜잔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맞나 안 맞나 확인 좀 하자고요. 맨 첫 번째 학생이 이제 홍민식이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선동훈이 첫 번째 데이터로 나왔죠. 이 순서가 안 맞네요. 이 순서가 안 맞는 거는 요 두 번째 지상을 아직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랬죠. 우리는 아직 정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렬 좀 시키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번이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 정렬이 바로 밑에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림차순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림차순도 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켜서 보니까 맨 첫 번째 학생이 이제 선동훈이에요. 선동훈이고 그 다음 사람이 김만수요. 김만수 맞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김도희 맞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정철우라는 학생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홍민식의 데이터까지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출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에서 학번부터 시작해서 전화번호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면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주소라는 필드는 화면상에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커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소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표시라는 곳이 있죠.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만 요것만 이제 해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자고요. 학생 탭을 이용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그 학생을 조회하는 경기도 학생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때 이제 주소 필드의 값이 경기도로 시작하는 그 학생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해줬죠.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수 정렬해라. 내림차수 정렬도 해줬죠. 그러면 문제 시킨 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게 해라. 필드명 보니까 학번,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학번,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똑같이 돼 있죠. 그리고 안에 있는 데이터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럼 요 쿼리 다 작성했으니까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럴 때 쿼리 이름 써라. 문제에서 경기도 학생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라고 했으니까 쿼리 이름을 우리가 이제 경기도 학생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쿼리 경기도 학생이라는 이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그때 이제 채용업체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죠.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서울시라는 거를 이제 입력을 받았습니다. 입력을 받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이 입력된 이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된 그 주소를 포함하는 그 업체들의 정보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해서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을 하는데 그때 그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된 업체 현황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테스트를 할 때 우리가 서울시라고 이렇게 쓰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쿼리 결과로 이제 표시가 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크기 조절 좀 하고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니까 우리 만들기라는 이 메뉴로 찾아가고요. 거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겁니다. 해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게 되면 테이블 표시창이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채용업체라는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채용업체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 표시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이제 표시할 거 그거 먼저 쭉쭉쭉 갖다 놓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업체명이 있고요. 업체 구분이 있고 담당자명이 있고 전화번호 주소하고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죠. 자, 요 5가지 먼저 갖다 놓자고요. 맨 앞에다가 이제 업체명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 구분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담당자 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요. 전화번호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주소에서 이제 더블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실행 먼저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업체 명도 그렇고 우리 전화번호도 그렇고요, 주소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끝에가 조금씩 잘려서 보이니까 우리 열 너비부터 좀 조절 좀 하자고요. 해서 우리가 요 사이사이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전부 다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절이 필드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우리 자동 크기 조절이 전부 다 이제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읽어봤을 때 매개 변수로 우리가 이제 주소라는 거를 우리가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울시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으면 이 서울시가 이제 포함된 그 업체들의 정보를 이제 조회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결과를 보게 되면 경기도도 있고요, 서울시도 있고 막 섞여 있죠. 자, 그럼 이 주소에 대해서 우리 조건 좀 걸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주소라는 이 필드를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을 때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조건 쓰는 칸에다가 그냥 우리가 똑같이 써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소가 지금 매개 변수를 만약에 입력을 받지 않고 만약에 서울시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쓴다면 여기다가 그냥 서울시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서울시랑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요 문제를 살짝 바꿔서 서울시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서울시라고 써주고 우리가 별표만 하나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앞에다가 우리가 라이크 연산자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라이크 연산자를 써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만 작성하게 되면 얘는 이제 서울시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그거죠.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내가 이제 입력한 그 주소를 포함하는 그 업체를 조회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서울시가 포함된 걸 찾아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맨 앞에다가 이제 별표를 하나 더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도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냥 서울시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그 주소를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like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 대괄호 열고 우리가 이 매개 변수 값 입력 이 창에서 우리 메시지에 해당하는 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의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메시지 뒤에 입력하세요 그 뒤에 이제 점이 찍혔냐 안 찍혔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서 점이 만약에 찍혀 있으면 점도 똑같이 이제 찍어줘야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 매개 변수 값이 뜰 텐데, 그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서울시라고 이렇게 입력한다면 요만큼이 이제 서울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울시가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거니까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쌍따옴표 열어서 별표를 찍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 서울시에 해당하는 거 그거 이제 출력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서 우리가 이제 별표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길게 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서울시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한다면 요 자리에 이제 서울시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서울시 앞에다가 뭘 붙여달라? 별표 붙여달라. 그 서울시 뒤에도 뭘 붙여달라? 별표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별표 서울시 별표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소가 포함된 그 정보를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작성하면 끝이요. 그럼 이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떴죠. 그럼 여기다 똑같이 우리 문제 그림처럼 서울시라고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주소를 보니까 싹 다 서울시가 포함된 그 주소들만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때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이현금 거요. 이현금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서승본 거 맞죠? 그 다음 데이터가 이제 강동천 거요. 강동천 거 맞죠? 그 다음 데이터가 이모정 거 맞죠? 이모정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가 이순왕하고 뭐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시킨 대로 다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를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매개 변수로 입력된 그 주소를 포함하는 그 업체들의 정보를 조회를 하래요. 지금 조회를 했죠. 조회 여기까지 이제 한 거고요. 조회를 해서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는 업체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테이블로 이제 생성이 되게끔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때 어떤 쿼리로 이제 만들 거예요? 새 테이블로 생성해주는 우리가 테이블 만들기 요것만 이제 클릭을 땅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그런 쿼리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테이블 만들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만들기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테이블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첫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쿼리를 실행한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된 업체 현황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조회된 업체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 만들기로 그렇게 이제 유형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해서 실행을 시켰더니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그럼 여기다 이제 서울시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 눌렀더니 11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그렇게 떴고요. 그래서 이제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얘를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조회된 업체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이 쿼리는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버튼이요. X버튼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쿼리를 저장할래?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저장해야죠. 해서 얘 눌러주고요. 그때 문제에서 업체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업체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 썼으면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업체 조회라는 그 쿼리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다 풀었어요. 자, 그럼 우리 쿼리에서 이제 조건 쓰는 것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된 데이터가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구해라. 그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서울시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이제 나온다면 여기다 이제 like라고 써주고 쌍따옴표를 주고 별표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별표 그리고 쌍따옴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 lik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서울시 이렇게 쓰고 이제 뒤에다가 별표 하나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주소가 서울시인 거를 찾아라. 서울시랑 같은 거 찾아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like라는 그 연산자 빼고 그냥 우리가 서울시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시작하는 걸 찾냐, 어떤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걸 찾냐, 아니면 포함되는 걸 찾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별표 찍는 게 다르죠. 해서 시작하는 걸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별표 하나만 땅 하나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고, 포함되는 거 찾아라 그러면 이 글자를 먼저 써주고 그 앞뒤로 이제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할 때는 그냥 like라는 연산자 없이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매개 변수 값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데이터가 이제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문제 풀었듯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은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별표만 이렇게 이제 빼주면 되겠죠. 해서 그 데이터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게 이곳에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뒤에다가 별표 하나만 찍어주면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요. 서울시하고 별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게끔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그 데이터 뒤에다가 별표를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 매개 변수 값을 이제 받아서 매개 변수랑 같은 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를 작성을 할 때 시험 문제로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 쓰는 형식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업체 구분별로 추천 인원수를 조회하는 그 업체 구분별 인원수, 이 크로스텍 쿼리라는 거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을 할 때 채용 업체랑 취업 추천 요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지금처럼 크로스텍 쿼리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테이블을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크로스텍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크로스텍 쿼리를 우리가 작성할 때 마법사를 쓸 수 있는 경우는 하나의 테이블만 가지고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때 그때는 이제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짜잔하고 나오면 우리는 이제 구분해줘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뭘 쓸지, 열 머리글로 뭘 쓸지, 값으로 이제 뭘 써야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되죠. 이 데이터 위쪽에 보니까 이제 계약직이다, 정규직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런 계약직, 정규직은 이제 열 머리글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 왼쪽에 써져 있는 이런 업체명은 전부 다 이제 행 머리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열머리글 하나 있고요. 행머리글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머리글 하나, 열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업체별로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업체명이고요. 업체명이 이제 업체별이고 그 다음에 업체 구분별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약직이다, 정규직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업체 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업체 구분별로 추천 인원수를 조회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게 이제 인원수래요. 그때 두 번째 지상을 읽어보면 인원수는 구할 때 어떻게 해라? 학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작성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요거 크기 좀 조절 좀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테이블 표시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채용 업체라는 요 테이블이랑 취업 추천 테이블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채용 업체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취업 추천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테이블 표시창은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게 업체명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업체 구분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 인원수는 이제 학번이라는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업체명에서 일단 더블클릭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구분에서 더블클릭이요. 그리고 인원수는 이제 학번 필드를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여기 학번이라고 있죠. 학번에서 이제 더블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쿼리 유형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우리는 지금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 거니까 크로스탭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크로스탭이다 하고 요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업체명이라는 거는 행 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업체 구분은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쓰겠다.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 학번은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거죠. 해서 값이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학번은 이제 이 학번을 가지고 우리가 인원수를 이제 구할 거죠. 그래서 이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일단은 요거를 이제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요. 개수를 맞춰놓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문제 그림처럼 업체명이 쭉쭉쭉 표시가 되고 위쪽에 보니까 계약직이다 정규직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요. 이곳에 각각 인원수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표시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죠. 이 인원수는 학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래요. 계산을 하는데 그때 이제 빈셀에 별표를 표시해라. 지금 우리는 빈셀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별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제 수정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학번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수를 세서 이제 인원수를 구했는데 그 인원수가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그때 이제 물어볼 때 문제에서 isNull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sNull이라는 요 함수가 비었냐? 물어봐 주는 거죠. 비었는지 물어봐주고 비어 있으면 이제 참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비어 있지 않으면 이제 false하고 거짓이라는 그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번이라는 걸 가지고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학번의 개수를 구해줘야 돼요. 지금처럼 묶는 방법을 개수로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번을 가지고 인원수를 세줘야 됩니다. 해서 요 요약을 개수가 아니라 우리는 식을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식으로 이제 맞춰주고요. 요 학번이라는 요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를 가지고 count라고 이렇게 써주고 대괄호로 학번이라는 걸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쓰게 되면 지금처럼 학번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인원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럼 요만큼 쓴 거는 이제 제가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이거를 isNull로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IIF 요 함수로 시작해서 이제 물어봐 주면 됩니다. 만약에 학번이라는 지금 필드가 있다. 학번을 가지고 이제 인원수를 센 게 있는데 이게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isNull을 쓰라고 했으니까 isNull이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요 학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원수 센 거를 이제 싹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번이라는 요 필드를 카운트로 묶어서 인원수를 구했고 그 인원수 구한 게 isNull로 묶어서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빈칸인지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빈칸이라면 여기서 이제 참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참일 때 만약에 비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별표를 표시해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곱하기 요 별표 요거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어 있을 때는 별표를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이제 인원수를 표시해 주면 되겠죠. 아까 인원수 구했던 그 식은 제가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붙여넣기 다시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IIF 함수 요거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I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요거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죠. 해서 count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학번 필드를 이용해서 이제 인원수를 구했어요. 그 인원수가 isNull 비었냐? 만약에 비어 있다면 별표를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를 그대로 원래 있던 대로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식 써놓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곳에 앞에 EXPR1 하고 그렇게 이제 붙었죠. 이렇게 이제 붙은 거, 자동으로 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요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해줬죠.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앞에 이제 업체명이라는 제목 나왔고요. 계약직 나왔고 정규직 나왔습니다. 업체명, 계약직, 정규직 하고 나왔고, 근데 지금 여기 업체명이 지금 조금 잘려서 보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열 너비만 조금만 이제 조절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을 때 이 업체명이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개성제지, 그 다음에 국보화학, 그 다음에 이제 금호산업이요. 금호산업, 그 다음에 기아특수강, 그리고 대명금속이다, 그 다음에 대한펄프다, 모건 알루미늄 공업이다, 그 다음에 삼성코닝이다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확인할게요. 여기까지 쭉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맞게 돼 있죠. 지금 저는 그림이 잘려서 밑에 것까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그림을 보고 똑같은지 다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 크로스데컬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이제 저장화 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럴 때 쿼리 이름 쓰래요. 쿼리 이름은 업체 구분별 인원수 크로스데컬을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이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업체 구분별 인원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체 구분별 인원수하고 크로스 쿼리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문제, 요 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 네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그 문제는 이 네 개 쿼리가 특별하게 막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쿼리 작성하는 거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업체 구분별로 추천된 그 학생들의 추천수와 우리 최근 추천일 요 두 가지를 이제 조회하는 업체 구분별 추천현황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쿼리는 우리가 업체 구분별로 이제 묶어서 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룹 쿼리 그거 이제 작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 창이 짜잔하고 뜨고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테이블 추가시켜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그때 요 두 개 테이블이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 업체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취업 추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테이블을 다 추가시켰죠. 그러면 요 테이블 추가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앞에다가 이제 업체 구분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수다, 최근 추천일 요 세 가지 요 필드를 우리가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업체 구분은 지금 우리 채용업체 요 테이블에 들어있으니까 요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추천수요. 추천수라는 그 필드는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천수라는 그 필드가 없는데 그때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추천수라는 거는 우리 순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순번이라는 그 필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최근 추천일이요. 우리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최근 추천일이라는 거는 우리 추천일의 이제 최대값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추천일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추천일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검색을 할 때 업체 구분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우리 표지 숨기게 우리 요약이요. 요약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우리는 업체 구분별로 이제 봐야 되니까 얘는 그냥 묶는 방법 요걸 이제 놔두면 되고, 우리는 추천수라는 걸 계산할 때는 순번 필드를 이용해서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번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를 우리가 화면상에 나타낼 때는 추천수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추천수라고 써주고 이렇게 이제 콜론만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요약을 우리가 묶는 방법이 아니라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추천일 요 필드는 우리가 최근 추천일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최근 추천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 추천일이라는 거는 날짜 중에 가장 최근 날짜요. 그 날짜를 이제 구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요약에서 묶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이제 얘를 최대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24년 우리 12월 1일이라는 그 날짜가 있고, 그리고 2024년 우리 12월 31일 이렇게 이제 두 날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 두 날짜 중에서 가장 최근 날짜요, 가장 최근 날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날짜가 되겠죠. 가장 최근 날짜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날짜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일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근 추천일을 이렇게 이제 구해준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최근 추천일을 구할 때 추천일의 이제 최대값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지상이 나왔지만, 최대값으로 이제 처리해라 이런 지상이 없을 때 우리가 알아서 최대값으로 그렇게 이제 구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추천수라는 거는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표시의 예를 보니까 15, 15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15건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럼 우리가 추천수라는 요 필드를 먼저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맨 밑에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형식에다가 우리가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시의 예를 봤을 때 15라는 그 값이 들어있을 때 15건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할 거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샵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0건 하고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그때 문제상에서 표시의 예를 봤을 때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0건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런 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예를 이제 이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샵건 요걸 이제 우리가 형식 속성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형식 속성에다가 이렇게 이제 샵건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형식 속성 요거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만큼 이제 처리를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의 우리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열 너비가 좁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죠. 해서 맨 뒤에 이제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업체 구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려서 보이니까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가 다 보이게 만든 다음에 맨 뒤에 이제 제목부터요. 업체 구분이다, 추천수다, 최근 추천일이다 라고 해서 이 제목 전부 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 밑에 계약직이다, 정규직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15건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 최근 추천일을 봐도 요 날짜요, 요 날짜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다 결과값이랑 문제 그림이랑 다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5번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요 쿼리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문제에서 업체 구분별 추천 현황 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업체 구분별 추천 현황하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쿼리 이름에서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5개 쿼리를 싹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해당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